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이 영상은 총 8개의 타투 강좌 파트 중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파트 3의 전체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정리했어요. 타투이스트를 위한 강좌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림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막 그림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림 공부의 방향을 잡는 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파트 4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이 강좌는 타투이스트에게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와 타투이스트를 위한 그림 기초 이론에 관한 커리큘럼 소개 영상입니다. 그림은 재능이 아니다. 배경 지시 파트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또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림 잘 그려요?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뭘까요?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요. 분명히 재능의 영역은 존재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타투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림 실력은 흥미와 시도, 노력의 영역으로 충분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능력이 쌓이고 경험이 생긴 이후에는 재능의 영역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림에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나는 그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초반의 그림 실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니까요. 그래도 나는 그림 못 그리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도 제 그림 실력은 타투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림 실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림은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많이 그릴수록 잘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타투이스트가 그림 이론을 알고 그림을 꾸준히 그려야 하는 이유. 타투를 짧게 정의하면 뭘까요? 지정된 도안을 피부에 바늘로 옮겨 그리는 그림이에요. 영어로 쓰여진 책을 옮겨 적는 거랑 한글로 쓰여진 책을 옮겨 적는 거랑 어떤 언어로 쓰여진 책을 옮겨 적는 게 더 쉽고 빠를까요? 당연히 한글이겠죠. 한글은 문장 단위로 읽고 기억하고 옮겨 적게 되겠지만 영어는 단어와 스펠링을 확인하면서 띄엄띄엄 옮겨 적게 될 거예요. 한글로 쓰여진 책을 옮겨 적는다. 타투 도안을 피부에 옮겨 그린다. 아는 만큼 빠르고 쉬워지겠죠? 그래, 중요한 거 알겠어. 그거 말고 또 다른 좋은 점이 있나? 퀄리티는 둘째 치더라도 그림에 대한 이론을 알고 꾸준히 그림을 그려본 사람은 속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타투이스트에게 작업 속도는 결국 시간 투자 대비 버는 금액, 돈과 관련이 있어요. 이 부분은 도안 작업을 하는 속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지난 영상들을 보셨다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파트 3 커리큘럼 소개. 이 커리큘럼의 목적은 완전 처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림 실력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이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에 있어요.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 2섹션은 그림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인 빛과 그림자, 덩어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3섹션은 형태와 덩어리감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기 좋은 와이어 프레임에 관한 정보와 활용을, 그리고 4섹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나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는 근육을 키우기 좋은 방법인 트레이싱에 관한 이야기와 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5섹션은 꾸준히 그림을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로 정리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림만이 목적이 아니라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림 실력에 관한 내용을 위해서 정리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굳이 타투이스트가 아니더라도 그림에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타투 강좌 파트 3의 시작이자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정리된 타투이스트를 위한 그림 기초와 개념에 관한 영상입니다. 개념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연습 방법 2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정리된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그림이 타투이스트에게 왜 중요한지는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실질적인 그림에 관련된 이 4가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무엇인가? 그림이 뭘까요? 그림은 시각적 착시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X축, Y축, Z축 이 3개의 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뭔 소리야? 왼쪽과 오른쪽, 앞과 뒤, 그리고 위와 아래로 총 3개의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개의 축을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밖에 없는 평면인 2D에 앞과 뒤가 포함된 3D인 것 마냥 보이게 만드는 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인 거죠. 그림을 그린다 라는 건 우리의 뇌를 속여서 시각적으로 착각을 만들어내는 사기다 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냥 표현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착각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기를, 아니 이 시각적 착각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도 밝음, 빛이 있어야 가능하듯이 이 시각적 착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생기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 어두운 면을 우리는 그림자라고 해요. 제가 면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이어지는 섹션에서 정리하게 될 와이어 프레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면을 나눠서 어둡고 밝게 표현한다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이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어두운 면부터 밝은 면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케치북이나 종이에 이런 식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연결되는 그라데이션 표현을 해보면서 아, 내가 연필로 어두움과 밝음을 표현할 수는 있구나 정도만 느껴보세요. 꾹 눌러서 긋다가 점점 힘을 빼서 연필 끝이 종이를 누르는 힘을 낮추면 밝은 부분이 표현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근육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처음에는 생각처럼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연필 끝이 종이를 누르는 힘을 조절하는 근육, 그림을 그리는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그레이스케일을 검색해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보일 텐데 이걸 직접 해보시는 거죠. 길쭉한 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을 완전 블랙부터 화이트까지의 그라데이션 표현을 해보는 건데요. 블랙부터 화이트까지의 표현을 직접 해보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 무엇보다도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내가 지금 연필로 뭔가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공간감과 덩어리감. 미술학원에 가거나 그림 수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리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들 중에 그림으로 표현될 때 모든 면이 원으로 이루어진 구는 한 물체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부분과 가장 먼 부분이 존재하고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빛과 그림자에 관련된 대부분의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앞에서 말한 이 가장 가까운 부분과 먼 부분을 표현하는 게 공간감, 그림자의 흐름으로 느껴지게 되는 부피, 모양 등을 덩어리감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공간감은 그림 속에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고, 덩어리감은 둥근 것인지 각진 것인지에 대한 묘사를 함으로써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려서 더 설득력 있게 우리의 뇌를 속이는 방법이 돼요. 빛과 그림자, 그림자의 위치와 모양.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구분은 빛의 위치나 세기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림자의 모양만으로 우리의 뇌는 덩어리를 추측하기도 하죠. 영상 초반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그림은 우리의 뇌를 속이는 사기, 시각적 착각이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나누면 나눌수록 설득력이 높아지고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우리의 뇌를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일단 뉴비니까 우리의 목표는 여기는 밝은 부분이고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구나. 이게 어떤 모양이구나. 앞에 있는 게 뭐고 뒤에 있는 게 뭐구나. 개념을 이해하고 이 표현을 위한 근육을 키우는 것으로 정하고 연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는 거죠.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지난 영상인 그림의 기초 개념 설명에 이어서 바로 연습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스케치북이나 종이에 연필을 강하게 눌러서 선을 그으면 진하게 나오고 힘을 빼고 약하게 눌러 선을 그으면 연하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답니다. 우리는 이 강하고 약하고의 필압을 조정하는 근육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하게 눌러 선을 긋기 시작해서 힘을 빼가며 면을 채운다 생각하고 그어보세요. 어둠부터 밝음까지의 톤 변화가 생기는 게 보이나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잘 되면 안 돼요.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어떤 생각을 하며 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힘 조절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꾹 눌렀다가 힘을 빼는 것부터 해보세요. 너비는 비슷하게 촘촘하게 면을 채운다고 생각하고 그어주세요. 힘을 빼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가능하면 비슷한 너비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사각형을 그려놓고 해보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도 손목이 아닌 팔 전체로 움직여서 면을 채운다고 생각하고 연습해보세요. 다양한 각도로 그어 면을 겹쳐보세요. 해칭이라고도 하지만 이건 아직 아실 필요까진 없고 중간 톤 정도의 힘으로 그라데이션의 면을 만들고
스케치북을 돌려도 되니까 다른 각도로 그라데이션 면을 만들어 보면서 면이 겹치고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어둠부터 밝음까지의 그라데이션 표현을 해보는 건데요. 사각형 밖으로 선이 빠져나가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슉슉슉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연한 톤을 채울 때 연필의 각도와 연필을 잡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연필의 끝을 잡고 눕혀서 면을 채우고 연필을 잡는 위치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연필의 각도도 올라가면서 어두운 톤을 채우게 돼요. 타투 머신을 사용할 때와는 차이가 있지만 우선 연필로 톤을 만들고 그 톤을 확인하는 눈도 중요하니까 눕혀서 연한 톤을 깔아보며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한 톤을 먼저 채우고 다시 그것보다 조금 진한 톤을 채우고 이 면을 겹쳐 채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필을 잡는 위치와 종이를 누르는 힘이 달라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채워지게 되는데, 연필의 각도와 잡는 위치, 그림을 그릴 때 형태와 덩어리를 잡는 과정부터 마지막 가장 어두운 면과 묘사를 하는 과정까지 점점 짧아지고 각도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면을 몇 개 나눠서 면마다 톤을 조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육면체와 구, 원기둥, 모든 물체는 이 세 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려보는 것이 이 세 가지고요.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면이 수직으로 꺾이는 부분은 각을 만들고 그 각은 그림자의 대비를 만들어서 꺾여 있다는 착각을 만들게 되는데요.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강한 부분은 꺾인 느낌을, 어두움부터 밝음까지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은 둥근 느낌을 느끼게 돼요. 다는 힘들고 연습하는 방법을 정육면체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 세 개를 기억하세요. 빛이 이쪽에서 올 때 정육면체 3개의 면 중 가장 어두운 면이 어딜까요? 3번이겠죠? 그럼 3번을 연하게 면을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중간으로 어두운 면은 어딜까요? 2번이죠? 2번의 면을 채웁니다. 2번의 면을 채우고 보니까 3번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다시 3번을 채워줍니다. 3번에 다시 어둠이 채워지니까 2번 면이 밝아지네요. 2번 면도 약간만 어둡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면 1번이 너무 밝아요. 1번 면을 살짝 채워줍니다. 너무 어둡지 않은 톤으로 먼저 전체적인 덩어리를 잡고 어두운 톤 안에서 다시 밝은 톤과 중간 톤, 어두운 톤을 잡고 중간 톤 안에서도 역시 밝은 톤과 중간 톤, 어두운 톤을 잡아요. 정육면체를 예를 들었지만 모든 그림의 기본 과정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필의 각도는 올라가고 종이를 누르는 압이 강해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자의 형태와 흐름, 묘사가 진행되는 거죠. 일단 그림 전문 유튜브 채널은 아니니까 타투이스트를 위한 최소한의 그림 기초 개념과 연습 방법까지만 소개해드려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유튜브에서 구, 정육면체 소묘 등등 그림과 관련된 영상들을 검색해 보시고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저보다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테니까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라인만으로도 입체감을 느끼게 해서 눈의 착시를 도와주는 와이어프레임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에 이 라인들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입체 도형의 뼈대, 즉 구조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라인만으로도 입체감을 잡아주는 와이어프레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와이어프레임이 뭐라고요? 입체의 뼈대를 표현해주는 구조선이에요. 이렇게 거창하게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같은 모양의 외곽 라인이 있더라도 안쪽으로 어떤 와이어프레임이 그려지냐에 따라 구조와 깊이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라인만으로도 물체의 입체감이 생기게 할 수 있고 밝음과 어두움을 표현할 때 이 와이어프레임이 어떤 모양일까를 생각하면서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찾아 채우다 보면 덩어리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늘 자국과 라인을 표현해서 작업한 이런 타투 작업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가장 인기 있는 장르 중 하나인 블랙워크의 묘사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에 이 라인의 흐름이 보이시죠? 이 표현의 기준이 와이어프레임과 같아요. 이런 활용처럼 와이어프레임은 어디가 돌출되어 있고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적 기준을 제공해줘요. 그만큼 최소한의 라인과 묘사만으로도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착시를 만들기도 하죠.
대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와이어프레임을 그려보는 연습을 한다면 형태력에도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우리의 뇌를 속일 수 있지 않을까요? 대상의 구조를 이해한다. 와이어프레임을 활용해 뭐를 한다? 말은 쉽지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어요. 와이어프레임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크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죠.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우리의 뇌는 크면 가깝고 멀면 작다고 느껴요. 굴을 예로 들어서 와이어프레임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져 있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눈에서 가장 가까운 면이 어딜까요? 여기겠죠? 가장 멀리 보이는 면은 어딜까요? 여길 거예요. 분명 같은 크기의 면이겠지만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게 보여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갈수록 면의 크기는 작아 보이게 되는데 이 면의 크기 변화가 반복적으로 보이게 되는 이 와이어프레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는 이게 위아래 옆으로 멀어지는 동그란 공 모양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착각은 덩어리감을 느끼게 해줘요. 직접 그려보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넘어가신다면 나중에라도 형태력이나 묘사를 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와이어프레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깝고 멀고에 관한 이야기는 투시법에 관한 이야기와 도안 작업을 위한 디자인 이론 파트에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와이어프레임의 연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오늘은 와이어프레임을 보는 눈을 키울 만한 연습 방법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와이어프레임 그려보기.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것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까우면 크고 멀면 작다, 가까우면 길고 멀면 짧다 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을 포함한 그림의 대부분의 과정은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어느 정도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해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라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가까우면 길고 멀면 짧아요. 이 과장된 표현을 적당히 조정하며 와이어프레임에 적용해 보도록 하는 거죠.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1점 투시법이라고 하는데 투시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 섹션인 공간감과 덩어리감에서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까우면 길고 멀면 짧아요. 이 가깝고 멀고의 느낌 차이를 라인의 간격, 그 라인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면의 흐름으로 입체감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예제로 사용할 이미지는 이겁니다.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인쇄하셔서 같이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이 입체 도형들로 단순화할 수 있다고 했었죠. 간략하게만 어떤 식으로 단순화되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이 주전자 몸통의 모양은 정면에서 본 정육면체로 단순화할 수도 있겠지만 원기둥과 원이 합쳐진 형태에 가까워요. 여기는 구, 여기는 원기둥, 여기도 원기둥, 여기도 짧은 원기둥의 연결, 이런 식이죠. 다시 와이어프레임으로 돌아와서 우선 외곽 라인을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이 과정을 트레이싱이라고 하는데 형태를 라인으로 옮기는 능력과 그림을 그리는 근육을 연습하기 좋아요. 마음대로 라인이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어지는 섹션에서 이 트레이싱에 관한 이야기도 하겠죠. 우선은 그냥 따라 그려봅니다. 중심선을 잡아주고 구조를 생각하며 와이어프레임을 그려볼게요. 이 주전자는 전체적으로 원기둥의 형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눈에서 멀어질수록 라인의 간격은 좁아지게 되죠. 지난 영상에 이거 기억하시나요? 같은 면의 크기라도 멀수록 작게 보여요. 이걸 생각하면서 라인의 간격을 멀수록 좁게 표현해보세요. 와이어프레임은 라인만으로 입체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라인으로 생기게 되는 면들은 그림자의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촘촘하게 그려보진 않아도 되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그려봐도 됩니다. 저처럼 단순한 사물을 이용해서 몇 번 정도 그려보신다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타투 묘사 활용. 자, 그럼 이 개념이 타투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도 한번 볼까요? 타투 도안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꽃을 예로 들어볼게요. 꽃잎의 구조는 이런 식일 거예요.
이 와이어 프레임으로 생기게 되는 면과 라인의 방향성을 이용해서 적은 라인으로도 입체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라인의 교차로 생긴 면의 흐름을 이용해서 그림자의 영역을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냐에 따라 여러 가지 작업 스타일이 생겨나게 되겠죠. 이걸 매번 일일이 그려서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몇 번만 그려보시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까진 이해하시고 그림 공부로 이어가신다면 앞으로 작업하게 될 도안이나 타투 작업 등등, 특히 구조를 생각하며 어둠과 밝은 면을 계산해서 작업해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타투 작업 시 퀄리티와 속도의 차이 역시 생기게 되겠죠. 오늘은 어쩌면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형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타투이스트에게 형태력이 중요한가? 타투 작업은 피부에 도안을 붙이는 전사 작업의 과정이 있어서 형태? 전사 뜬 거 따라 그리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형태력이란 대상을 관찰하는 능력, 이 형태력은 그림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될걸요? 손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형태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과물의 퀄리티 차이를 조금도 아니고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문제는 성장 또한 굉장히 더디게 느껴진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림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알고 이해하고서 그림 공부를 이어가시는 것과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것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겠죠. 파트 2의 마지막 섹션 시작과 함께 꾸준히 해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부터 형태력과 관련해 크로키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섹션에서 크로키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투시법을 알아봅시다. 타투 강좌에 포함되어 있는 커리큘럼이라 깊게 설명하고 연습하고 하는 과정을 갖진 못하지만 이게 또 안 하고 넘어가기엔 좀 중요해서 스스로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키워드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이라도 하고 넘어가지만 꼭 이 투시법에 관한 내용을 더 검색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깊이감의 표현을 위한 투시법. 자, 그럼 투시법이 뭘까요? 그림은 우리의 뇌를 속이는 착시, 시각적 사기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사기를 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투시법의 이해가 아닐까 해요. 와이어 프레임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계속 얘기했던 가까운 건 크고 멀면 작다. 이 개념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고요. 오늘은 1점부터 3점 투시법까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4점, 5점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건 과장과 왜곡이 심한 그림에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일단 3점 투시법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성공입니다. 그 이상의 투시법은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적어도 타투에 쓸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목표는 이런 게 있구나의 이해와 기억입니다. 투시법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건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소실점이에요. 수평선은 쉽게 그냥 땅의 경계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가 보는 눈의 높이의 기준이 되고요. 수직선은 수평선과 수직이 되는 선으로 똑바로 서 있는 물체의 기준선이 됩니다. 물체가 땅과 수직이면 똑바로 서 있는 거겠죠? 소실점은 멀면 작다, 멀어질수록 작아져서 점이 된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는 우리의 시선이 그 끝에선 결국에 점이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 투시법들을 이용해서 가장 만만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쉬운 정육면체, 박스를 그려볼 거예요. 1점 투시,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소실점 한 개로 표현되는 투시법입니다. 수평선 위에 시선의 방향이 되는 한 점을 기준으로 소실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박스의 한 면을 그려주고 꼭지점 4개가 생기죠? 이 꼭지점들을 소실점이랑 연결되는 라인을 그려줍니다. 여기에서 박스의 옆면이 되는 깊이를 정해서 수직으로 그어주면 입체적인 박스가 하나 생겨요. 거리에 따라 여기 라인의 길이 차이가 생기게 되죠. 1점 투시법은 정면에서 본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에 좋아요. 2점 투시, 수평선과 수직선, 소실점 2개를 사용해요.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리고 그 수직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소실점 2개를 찍어줍니다. 수직선의 높이를 지정해서 위와 아래에 점을 찍어주고 그 점을 소실점과 연결해주세요. 그럼 2개의 면이 생기죠? 여기에 깊이를 정해 수직선을 그어주면 입체적인 박스가 생깁니다.
1점 투시가 정면이라면 2점 투시는 측면이나 대각선 쪽에서 보는 대상의 깊이감을 표현해줘요. 특히 두 개의 대비가 큰 면이 보이기 때문에 명암과 덩어리의 차이가 극적으로 표현되면서 1점 투시에 비해서 공간감과 입체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3점 투시, 수평선과 소실점 3개를 사용해요. 1점과 2점 투시는 너비, 깊이의 표현에 좋고 3점 투시는 거기에 높이의 개념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수평선으로 기준이 되는 눈높이의 소실점 2개에 시점에 따라 위나 아래에 소실점 하나가 더 추가돼요. 기본적으로 2점 투시와 같아요. 눈높이의 기준이 되는 수평선과 사물의 각도 기준이 되는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고 박스의 높이가 되는 기준을 잡고 수평선의 소실점 2개와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박스의 깊이가 되는 점 하나를 찍어 그 점과 나머지 다른 소실점을 연결해줍니다. 이걸 반복하면 2점 투시와 비슷한 박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깊이의 변화로 생기게 되는 이 라인의 길이 변화에 3점 투시로 오며 높이의 변화로 인해 생기게 되는 라인의 길이 변화가 추가된 거예요. 사실 우리 눈에는 이 정도로 심하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엄청 높은 빌딩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경우나 사람의 시야를 벗어난 과장된 연출을 하는데 좋아요. 투시법을 안다고 해서 그림이 확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스킬을 습득한 겁니다. 이제 이해하고 의식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스킬의 레벨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와이어프레임과 투시법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바로 가까우면 크고 멀면 작다예요. 그럼 가까우면 앞에 있고 멀면 뒤에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다음 파트인 타투 도안 구성을 위한 디자인 이론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타투 작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트레이싱과 라인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트레이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오늘은 타투이스트를 포함해서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좋은 트레이싱의 소개와 그 필요성, 그리고 필압에 따라 달라지는 라인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트레이싱, 짧게 다시 설명하자면 그림에서 트레이싱은 기존의 이미지나 형태를 투명한 종이나 레이어를 올려놓고 보이는 선이나 형태를 따라 그리는 행위를 말해요. 표절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학습과 연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형태와 구조, 선의 흐름, 라인의 감각 등등을 비교적 쉽게 반복적으로 학습하기에 좋은 방법이고요. 거창할 것 없이 다른 그림을 대고 따라 그리는 거다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트레이싱 연습의 필요성, 굳이 따라 그리는 걸 연습해야 함? 주로 사용하는 손이 아닌 반대쪽 손으로도 젓가락질 잘 하시나요? 어색하겠죠? 반대쪽 손으로 젓가락질을 못하는 이유는 그쪽 손으로 젓가락질을 하지 않아서예요. 당연히 젓가락질을 하지 않았으니까 못하지. 네,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손은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주 사용하는 손의 반대쪽 손으로 젓가락을 잡는 게 어색한 것처럼 여러분의 손은 지금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게 어색한 상태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게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막상 해보면 따라 그리는 건데도 선이 생각보다 마음대로 안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알겠고, 근데 뭘 그려? 초반엔 이게 엄청 막막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림 그리는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게 트레이싱인 거죠. 타투와의 연관성, 타투 작업의 전체 과정에 관한 설명을 할 때 나왔던 스텐실, 전사작업 과정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과정은 도안을 라인으로 옮겨 피부에 붙이는 과정이에요. 요즘엔 전사 프린터와 프린터용 잉크가 나와서 라인화 없이 그대로 전사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투 작업의 과정은 전사를 뜨고 가장 먼저 라인을 머신으로 따라 그리는 거예요. 따라 그린다. 네, 기본적인 타투 작업 과정에 트레이싱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다음 편에서 설명하는 트레이싱의 연습 방법을 보신다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인의 종류, 타투 작업을 포함해서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라인은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3가지 종류의 라인인데요. 일정한 굵기의 솔리드 라인, 한쪽 끝이 얇아지는 라인, 양쪽 끝이 얇아지는 라인. 이게 뭔 소리야? 말로 표현하기엔 애매하니까 직접 해보면서 확인해볼까요? 솔리드 라인은 일정한 힘으로 긋는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측면에서 본 종이라고 생각할게요. 연필을 꾹 누른 채로 쭉 그어지는 라인인 거죠.
그래서 그려놓고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한쪽 끝이 얇아지는 라인은 솔리드 라인처럼 처음엔 꾹 눌러 시작해 뒤로 갈수록 힘을 빼서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라인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얇게 시작해서 두꺼워지고 다시 얇아지는 양쪽 끝이 얇은 라인은 힘을 빼고 라인을 긋기 시작해서 힘을 줬다가 끝으로 갈수록 다시 힘을 빼는 라인인데요. 그래서 이런 라인이 그려지게 돼요. 이 세 가지의 라인은 전체적으로 섞여 사용되며 각각 다른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라인의 얇고 두껍고의 느낌 자체가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안정적인 느낌, 시선의 흐름에 따른 속도감 등등 목적에 따라 다른 종류의 라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라인만으로 대충 형태만 잡은 그림에서도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느낌 차이가 생기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레이싱 연습은 바늘 혹은 연필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한 기초 근육 운동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근육 운동은 당연히 그림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연필을 잡고 우리가 원하는 느낌대로 사용하기 위한 손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나중에 연필이 아닌 타투 머신을 사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러나 저러나 연습해보는 게 손해볼 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인 트레이싱 연습 방법 소개편도 꼭 시청해주시고 따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 트레이싱의 연습 방법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이제 트레이싱이 뭔지도 알고 필요성도 알았으니 연습을 해볼까요? 트레이싱을 연습하는 방법으로는 라이트박스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연습 방법은 인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도구 당연하게도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어야 하고요. 집게가 달린 파일 홀더, 샤프, 펜이 필요합니다. 집게가 달린 파일 홀더는 딱딱한 나무 재질이 좋아요. 종이를 대고 그리기 좋은 평평한 면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집게는 인쇄한 종이 2장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얇게 그릴 수 있는 샤프, 볼펜, 뭘 사용해도 괜찮지만 굵기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이 펜을 추천해요. 물론 그냥 샤프로만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굵기에 따른 느낌 차이를 알기 위한 연습 혹은 펜 드로잉을 통한 그림 능력 확장 등등 나중에라도 하나 정도는 구입하셔서 펜의 굵기별로 두껍고 얇은 라인들을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타투 작업에 사용되는 바늘 역시 굵기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쿠팡에서 검색해보시면 구입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가격도 크게 부담되진 않을 거예요. 찾기 귀찮으시다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연습하고 싶은 이미지 찾기. 저는 이 도안으로 강좌를 진행하겠지만 핀터레스트나 구글 같은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따라 그려보고 싶은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용해보셔도 좋아요. 인터넷상에 라인으로 정리된 도안들이 엄청 많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연습하는 과정도 더 재미있겠죠. 제가 작업한 도안이 필요하시다면 이건 역시 더보기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추천 검색어는 라인 일러스트, 컬러링 시트 같이 라인으로만 되어 있는 이미지를 고르는 게 좋아요. 우린 초보니까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걸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이용해 라인을 찾는 순서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연습할 수도 있지만 인쇄해서 직접 손으로 종이를 누르는 연필이나 펜의 압력을 느껴가며 아날로그적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이라기보단 강력히 요구합니다. 디지털 작업이 편한데 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디지털 작업이 아닌 정해진 크기의 이미지를 머신을 잡고 아날로그적으로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연습하는 과정에선 확대와 언두 같은 걸 할 수 없는 실질적인 크기를 기준으로 손으로 직접 따라 그리는 게 그림을 그리는 근육을 키우는데 여러모로 좋아요. 인쇄하기. 아직 포토샵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과정은 그냥 따라 하셔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아이패드나 다른 툴을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목적은 선택한 이미지를 흐리게 인쇄하는 겁니다. 포토샵이나 기타 그래픽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일단 인쇄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어서 설명해드릴 사진을 이용한 연습 방법을 보시고 종이 뒷면을 연필로 칠해 먹지를 만드는 걸 응용하신다면 투명도 조절 없이 그냥 인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추후 디자인이나 도안 작업을 하기 위해선 포토샵이나 아이패드의 프로크리에이트 앱은 필수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포토샵에 관한 내용은 5번째 파트 타투이스트를 위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편에서 더 깊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인쇄의 과정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컨트롤 N을 눌러 새 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프린트 탭의 프리셋을 이용해서 A4 사이즈 새 창을 만들 거예요. 이 프리셋 창은 버전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프리셋이 없다면 우선 A4 사이즈로 새 창을 생성해 줍니다. 가로 210, 세로 297 사이즈가 A4 사이즈의 비율이고요.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크기를 정하기 위한 거니까 역시 인쇄만 할 수 있다면 무시해도 좋아요. 새 창을 만들고 폴더에서 이미지를 드래그하면 레이어가 생기며 이미지가 불러와지게 돼요.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야겠죠.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러보세요. 여기 이미지에 박스 형태의 모양이 생겨나죠. 마우스 커서를 근처에 가져다 대면 커서의 아이콘 모양이 변해요.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크기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커지게 되는데 포토샵 버전에 따라선 Shift 키를 함께 누른 채로 키워야 비율이 일정하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 크기로 할게요. 여기 레이어 창에 이 부분을 보시면 오퍼시티, 불투명도라고 하는 옵션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를 낮추면 이미지가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10% 안쪽으로 이 정도로 인쇄하려고 하는데 각자 인쇄했을 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흐리기면 됩니다. 따라 그리기 이제 뭐 없어요. 그냥 클립보드에 인쇄한 종이를 끼우고 따라 그리면 됩니다. 이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세 가지 라인의 종류를 생각하며 그리시면 당연히 더 좋겠죠. 라인이 길어서 나눠서 이어 그려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라인과 라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에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그 방법은 라인의 종류 세 가지 중 양쪽 끝이 얇은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라인의 끝을 딱 끊는 게 아니라 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어 그릴 때 얇게 시작해 이어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하나의 라인이 되는데 이 방법은 타투 작업을 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사진으로 연습 단계 올리기, 라인이 없는 사진을 이용해서 라인화하며 형태의 라인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디를 라인으로 그려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지만 꽃이나 단순한 사물을 대상으로 먼저 연습해 보신다면 조금씩 감이 생길 거예요. 사진에서 면의 구조와 라인을 찾는 능력은 타투 작업을 위해 라인화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돼요. 마찬가지로 연습할 사진을 인쇄해 줍니다. 저도 이 이미지를 핀터레스트에서 다운받았어요. 흐리게 인쇄를 한 이미지가 따라 그리기엔 더 좋겠죠? 아니면 그대로 뽑고 컬러가 있는 볼펜으로 따라 그리셔도 됩니다. 먼저 인쇄한 종이 뒷면을 연필로 인쇄된 영역 정도를 빡빡 칠해 먹지처럼 만들어주세요. 이제 깨끗한 종이 위에 인쇄한 종이를 겹쳐 올리고 클립보드에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사진에서 면과 구조를 보고 라인을 찾아 그려보세요. 뒷면에 칠해놓은 연필 덕분에 밑에 있는 종이에 라인이 전사될 거예요. 그 다음은 전사된 라인을 다시 샤프나 펜으로 선명하게 따라 그려주는 겁니다. 트레이싱은 단순히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는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다 라고 했었죠. 이런 연습 과정에서 우리는 사진에서 라인을 찾는 능력, 라인을 원하는 대로 따라 그리는 능력을 비교적 쉽게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고 대상의 구조와 면, 형태 같이 그림을 이해하는 눈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리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취향까지 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림을 시작해보고는 싶은데 뭘 그려야 할지 막막한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연습 방법대로 연습을 해보시며 라인을 그리기 위해 손을 많이 움직여보세요. 오늘은 어쩌면 가장 힘들다고도 할 수 있는 그림을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타투 강좌 파트 3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크로키. 시작과 함께 꾸준히 해야 할 것에서도 소개했던 크로키 기억하고 계신가요? 크로키의 필요성과 포스트 드로잉이란 책의 소개, 활용 방법에 관한 이야기는 했었고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핀터레스트를 이용한 크로키입니다. 핀터레스트 활용 잘 하고 계신가요? 이건 역시 지난 영상에서 핀터레스트의 가입과 활용 방법을 정리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키, 포즈, 스케치북 같은 이름으로 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어요. 여자가 많죠? 누드 크로키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가 많은 이유는 남자의 몸에 비해서 굴곡도 많고 선의 흐름이 부드럽기 때문인데요. 처음 그림을 연습하기엔 개인적으로 남자보단 여자의 몸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틈틈이 따라 그려보고 싶은 사진을 발견하면 보드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지난 크로키 영상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15분 그냥 그려봅니다. 짧게는 30초, 길게는 5분 정도까지 2개에서 3개 정도씩만 따라 그려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기억해야 할 건 크로키의 목적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형태를 파악하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근육을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처럼 잘 안 그려질 거예요. 당연합니다. 제가 젓가락질 얘기했었죠?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적인 부분과 조금 더 깊게 연습을 해보고 싶다면 인체 도형화에 관한 영상들을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나는 사람 그리려는 게 아닌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사물을 단순화시키는 도형화는 인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림에서 형태를 잡을 때 사용해요. 굳이 인체가 아니더라도 대상을 단순화시켜 디테일화하는 과정이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도 나는 사람 그리고 싶진 않아 하신다면 타투 도안을 따라 그려보시면 됩니다. 역시 짧은 시간 안에 전체적인 구도와 형태를 파악하고 빠르게 그리는 게 중요해요. 목적은 완성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방향과 형태로 그림을 보는 형태력과 그림 근육을 위한 것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그림에서 가장 느리게 발전하는 게 형태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꾸준히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하는데 크로키는 뭘 그려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서 2달만 해보셔도 어느 순간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크로키와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디어 스케치 능력의 조합은 타투 작업할 때와 상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크로키가 그림을 그리는 근육과 형태력에 관한 연습이라면 아이디어 스케치는 직접적인 아이디어의 확장이에요.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쓱쓱 대충이라도 빠르게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은 작업 시간의 단축과 다양한 방향으로의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요즘 제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한국적인 요소를 섞어서 타투 도안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단어들을 나열해 봅니다. 그 단어들 중에 어울리겠다 싶은 요소가 뭘까 생각하며 대충 구성을 그려보고 화살표로 요소와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그냥 막 그려봅니다. 이게 다예요. 예전엔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그려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성이란 부담이 생겨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디어의 정리 목적으로만 한 번씩 정리하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사용되는 아이디어도 있고 그대로 잊혀지는 아이디어들도 있지만 이 아이디어들은 나중에라도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하기도 하죠. 크로키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목적은 그림 능력의 향상과도 관련이 있지만 손님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빠르게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를 형상화하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손님과 형성되는 라포, 제가 무시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당장 빠르게 결과물이 나오진 않지만 꾸준히만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알면서도 그러지 못한 걸 계속 후회 중이니까요. 그 와중에도 저도 요즘 잘 안 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어쩌면 가장 힘든 것 같기도 한 게 그림을 꾸준히 그리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림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반의 경우 그림 능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멈추는 느낌이 드는데 그 순간을 잘 넘기시길 바라봅니다. 아니면 뭐 저랑 비슷해지겠죠? 디지털 페인팅. 그림 연습은 가능하면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게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이 된다면 어떨까요? 쉽게 디지털 페인팅을 할 수 있는 아이패드의 프로크리에이트 앱은 타투이스트에겐 필수인 요즘입니다. 저는 포토샵을 주로 이용하긴 하지만 목적은 같아요. 빠른 작업과 수정, 아날로그적으로 그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추가로 이런 디지털 작업, 디자인과 관련된 이해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하신다면 타투이스트뿐 아니라 디지털로 이미지를 만드는 더 넓은 방향으로의 능력 확장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타투이스트로 넘어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상업적인 디자이너와 타투이스트,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주얼을 만들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배포하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해서 요즘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인 AI의 활용 역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력이 된다면 이 AI에 관한 이야기도 추가 섹션으로 나눠 다시 정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어지는 강좌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파트 3가 끝났네요. 이제 새로운 파트인 도안 작업을 위한 기초 디자인 이론 편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